땅짓고 TV의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또 이슈도 많고 한데요. 우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들은 혜택을 많이 주지요. 그렇지만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법 조문을 좀 뜯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 혹시나 집을 갈아타시는 분들 이렇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종합부동산세 정의부터 1세대 1주택자들은 불리하게 돼 있어요. 1주택자는 사실 종합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 또 갈아타는 1주택자들은 이 세금 폭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피하셔야지만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탈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좀 짚어드리고요. 또 젊은 부부들은 1세대 1주택을 갈아타면 세액공제를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들은 예전에 좀 혜택을 받는데 이번에 종부세법이 좀 바뀌면서 혜택을 줄이려고 그랬지만, 공동명의 중에 자녀의 명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을 많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가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요. 종합부동산세 1장 목적, 종부세를 왜 부과를 하는가, 이 목적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종합부동산세는 누구한테 부과를 하느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명칭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내는 게 아니라 고액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법이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액 부동산세로.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들은요 종합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 조문대로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고액 부동산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고액 부동산을 그럼 누가 정하죠? 이것도 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독일의 이제 재산세, 연방 재산세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액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어느 한 날의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누가 결정합니까? 정부가 공시가격을 통해서 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그림을 보시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는 공시가가 발표할 때 4월의 가격보다 연말에 12월에 종부세 낼 때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괜찮아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뭐 내가 종부세 좀 내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벌써 2022년이 되면 이제 금리를 올릴 거고, 그러면 집값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21년도에 제일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가격이 2022년 4월 달에 공시가격으로 잡힐 겁니다. 근데 그 가격보다 또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12월 달에 낼 때는요, 아니 이거 작년에 제일 높을 때 가격으로 공시가격이 정해져서 내가 세금을, 종부세를 이 가격으로 내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저항이 아마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이거를 공시가격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예요. 더군다나 이제 표에 보시면 2021년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20년 말 시세의 현실화율을 곱해서 거기에 따른 조정 변수를 더해가지고 같이 구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은 90%까지 맞추겠다는 거예요.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은 70%까지 맞추겠다는 건데 여러분 90%라면 거의 시가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 관악구 뭐 금천구 이런 데서 집값 뭐 한 7, 8억 하던 집값이 한 1, 2억씩 떨어진다, 1억씩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액의 기준에 대해서 세금 부과 전에 이게 그 미리 또 시차에 맞지 않게 결정이 되는 부분도 이게 또 그 법적인 안정성이 또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최근에 6억까지 우리 종부세 공제를 해주다가 1세대 1주택자는 또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겠다. 이게 그러면 매년 법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는 정말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법적 안정성이 침해당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 또 중요한 게 갈아타는 1주택자의 세금 폭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요 갖고 있다가 아이들도 크고 또 진학도 하고 그러면 집을 옮기는 게 우리 인생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순리예요. 그죠? 예,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조금 더 큰 집으로 가고 싶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이사 갈 때 6월 1일이 중요합니까? 6월 1일 꼭 맞춰서 피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표를 보시면 9주택을 양도를 6월 1일 전에 했어요. 그리고 6월 1일이 지나서 내가 새 집을 샀어. 신주택을 구입을 했어. 그럼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종부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이런 해피한 경우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고 나서 구집을 옛날 집을 팝니까? 아니면 내 집을 먼저 팔고 이사 갈 때 오갈 때 없다가 지금 새 집 사갖고 들어갑니까? 대부분이요. 요 그림처럼 4번의 그림처럼 집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서 거기 인테리어를 하고 꾸며놓고 이사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옛날 집을 파는 순서로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이에 만약 6월 1일이 껴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종합부동산세가 2주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를 배제를 해주고 양도소득세도 일시적 2주택은 조정지역에서는 1년간의 유예를 둬서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종부세는 없어요. 여러분 1주택자들은요 이제 앞으로 집 옮겨 탈 때 요 일시적으로 2주택에 걸리는 기간이 있으면 폭탄 맞습니다. 6월 1일이 뭐라고? 그죠? 예, 근데 중요해요. 세금 폭탄이 2주택으로 해서 합쳐지니까 더 높은 세율도 나오고 중과세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자, 그리고요 갈아타는 1주택자들은요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2주택이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꾸준히 1세대 1주택 법에서 정한 대로 나는 잠깐 집을 옮겼을 뿐인데 1주택자로서 받는 세액공제도 못 받아요. 6억에 대한 플러스 5억 공제도 못 받지만 세액공제도 못 받아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이거 못 받습니다. 특히 이제 갈아타는 사람이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어떻게 이제 6월 1일을 피했어요. 6월 1일 전이나 후에 내가 집을 새로 사고 그 집을 팔았어. 옛날 집을. 그러면 한 주택이야. 좋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1세대 1주택자들은 고령자 공제하고 장기보유 공제를 받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고령자가 아니니까 고령자 공제는 못 받죠. 1주택인 상황에서. 장기보유 공제는 싹 날아가잖아. 1세대 1주택은 의식주, 우리가 옷을 사 입고 밥을 먹고 집이 하나 있는 거는 우리 사람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불구하고 집을 옮기는 것만으로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던 그 장기보유 공제 이런 것들은 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집으로 가시는 분들은 초반기에 굉장한 종부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또 1세대 1주택에요. 자녀의 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게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세대 1주택자는요. 양도세하고 이 종부세하고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법 조문 한번 볼게요. 제 10조의 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 의무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정이 2021년도에 새로 나온 규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1세대 1주택이면 그게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1세대 1주택이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이죠.
예, 양도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단독 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1세대 1주택자예요.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뭐죠? 그거는 공동명의 1주택자. 바로 요 조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자,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자, 무슨 얘기냐면 한 세대원이 공동명의 1주택인데 그걸 배우자랑 소유할 때만 공동명의 1주택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그건 공동명의 1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처럼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집, 요게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은요. 단독 명의로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액공제로 고령자 공제도 가능하고 장기보유 공제도 가능해요. 괜찮죠? 그죠? 예, 그런데 배우자하고 본인하고 같이 집을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 이건 1세대 1주택은 아니에요. 종부세법에서는 공동명의 1주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1세대 1주택자처럼 둘 다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를 받던지 아니면 6억씩 각자 6억씩 공제를 받고 세액공제를 안 받던지 이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명의 1주택자도 그렇게 뭐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공동명의 1주택자인데 자녀 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안 되는 거예요. 양도세에서는 어차피 1세대 1주택인데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 아니라고 그랬죠. 단독명의가 아니니까. 공동명의도 배우자랑 있는 게 아니니까 공동명의 1주택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지분이 들어가면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도 못 받고 예, 각각 6억씩만 공제받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조금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손해를 안 보시는 분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흡한 게 종합부동산세법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법인으로 1주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뭐 의도적으로 법인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을 막기 위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6억 기본 공제도 안 해주고 또 나머지 또 이제 세율도 높은 세율로 하나만 있어도 3%, 두 채 있으면 6% 이렇게 세율을 높게 해서 법인들이 주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을 예전에 만들어 놔가지고 신경을 못 쓰셨던 분들이 안타깝게도 좀 세금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종부세법 구조에 이렇게 보면은 해당 법인의 경우에는 1주택만 있어도 30%, 예, 1000분의 30이니까 3%죠, 세율이. 2주택,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의 법인이 갖고 있으면 6%예요, 여러분. 여러분 3%의 세금을 계속해서 낸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 산술적으로는 33년이면 국가한테 다 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라서 법인으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택을 안 가져가는 게 좋은데요. 저는 그런데 이 법인의 범위에 저는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집을 사는 것도 굉장히 잠김 현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만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해서도 같이 규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취득할 때도 저희는 내국인들은 이제 자금 조달에서 굉장히 큰 차별을 받는데 외국에서 그 자금 조달하는 거에 대한 것까지는 우리가 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거주자라고 표현하는 우리 내국인들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보유할 때 우리 내국 법인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더 특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영토 수호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법률 규제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이라고 안심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종합부동산세가 갈아타기 전에 또 공동명의로 할지 말지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받을지 말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세금 차이가 많다는 거 여러분 유의하시고 꼭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